높고 오른 열을 쉽게 식지 않는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는 스테인리스를 추천합니다. 특히 316 스테인리스는 내구성이 높고 의료용으로도 사용될 만큼 인체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건강한 재료를 준비했다고 한들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뜨거운 열과 기름에 약한 조리기구를 사용한 조리법은 건강한 음식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안전하고 검증받은 조리기구와 식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양소를 고려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와 영양분을 최적의 상태로 먹어야 하는 방법,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으로 영양 잔존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식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영양소 간의 상호 보충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는 식재료별 조리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 조리기구 역시 꼼꼼하게 선택해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은이 영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의 잔존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과 열 전도율이 높은 주방기기가 영양소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새로 배워가네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전대 셰프님께서 애터미 메디쿡 4종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요리하는 전대 셰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레시피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마늘 우엉 스테이크 솥밥입니다. 마늘은 한식에 빠져서는 안 될 재료이면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채소죠.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를 더하면 맛있고 든든한 1등 건강식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재료의 영양을 그대로 보존해줄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답은 메디쿡입니다. 요리의 맛과 영양을 살려주는 똑똑한 메디쿡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한 특별한 레시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레시피에 꼭 필요한 조리기구죠. 메디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메디쿡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메디쿡의 장점은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조리기구란 무엇일까요? 유려하고 멋진 디자인, 감성을 자극하는 예쁜 색감, 소위 말하는 브랜드 인지도, 친구에게 자랑할 만한 높은 가격일까요? 아닙니다. 조리기구는 단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생과 안전, 그리고 사용의 편리함이겠죠. 더불어 우수한 열 전도율, 영양소의 보존, 음식의 풍미, 세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메디쿡은 18편수와 4가지 규격의 양수, 2가지 크기의 프라이팬과 32웍 등 총 8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디쿡 몸체는 3.5mm 통 5중으로 되어 있으며 음식물이 닿는 뚜껑과 몸체 내부 모든 곳에 316 스테인리스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316 스테인리스는 의료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인체 친화적인 소재인데요. 우수한 열전도율과 뛰어난 보존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죠. 집집마다 사용하는 주방기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메디쿡은 가스, 핫플레이트, 인덕션, 하이라이트, 오븐 등
모든 여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스마트한 제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메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임기옥입니다. 먼저 메인데이에 앞서 애터미의 행사와 애터미의 행사와 시작 끝은 사운드창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운드창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량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제품 강의와 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애터미가 어떻게 소비가 소득이 되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분은 어제부터 센터에서 제품을 계속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거 하다가 결국은 결정도 못하고 바로 퇴근하시는 걸 그 모습을 봤거든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에 너무 어떤 강의를 할지 좀 기대됩니다. 오실 때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고영경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를 주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또 얼굴이 빨개질 뻔했네요. 네, 고민하다가 제가 고른 제품 뭐 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고영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애터미의 제품이 정말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좋은 제품이라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제가 요새 이거를 거의 매일매일 계속 쓰고 있죠.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예전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매일 하는 행동 중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수면? 수면도 맞습니다. 식습관도 맞습니다. 하지만 양치질입니다. 네,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다들. 네, 양치질을 이제 하다 보시면은 이제 칫솔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양치질을 잘 안 했을 때 생기는 병이 이러한 병들이 있대요. 충치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충치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초콜릿 같은 거를 먹고 바로 자버리는 아이들이 이제 충치 좀 자주 걸리죠. 그리고 치은염이라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잇몸이 붓고 출혈하고 민감한 게 바로 치은염인데 치주염도 있어요. 치주염은 뭐냐 하면은 잇몸이 치아에서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치아 주변 조직이 파괴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취 이거는 이제 냄새가 나는 거 이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치매랑 심장병도 발병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치매는 구강 내 세균이 혈류로 퍼져가지고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그 구강 내 세균이 혈류로 이제 퍼지면서 심장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저는 양치 한 번 안 했다가 치매랑 심장병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에 조금 깜짝 놀랐더라고요. 거든요. 근데 이게 걸리지 않으려면 양치를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리고 수치로 보는 저희 치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생기는 게 바로 치아잖아요. 이게 얼마나 좀 값비싼 존재인지 저는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보시면은, 치과 방문율이 저희 대한민국 기준으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10명 중 4명은 치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은염, 아까 말씀드린 치은염 발생률이 41%라고 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증가해서 60대 인구의 41% 이상이 이 치은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빨,
개당 이 치아가 개당 3만 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치아의 가치는 한 개당 3만 달러. 그리고 건강한 치아 28개를 환산한 총 가치는 8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에 8억 4천만 원을 갖고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아저씨란 영화 보셨죠? 금리빨 빼고 다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금리빨만 빼고 이제 치아도 다 이제 챙겨 가야지 이제 이 8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챙겨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50만 번을 사용한다고 해요. 70년간 우리가 치아 계속 밥을 먹든지 아니면 뭘 먹으면서 2,550만 번을 씻는 이제 운동을 하는 치아 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 중에서 칫솔, 우리 그 1초 칫솔도 정말 괜찮은 칫솔인데 그 중에서 덴탈소닉 전동 칫솔을 이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양치질만 잘하면 되는데 굳이 전동 칫솔을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구매를 안 하다가 이제 한 번 구매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드리고 아버지도 드리고 이제 할머니도 드리고 이렇게 한 번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제품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전동 칫솔을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와봤는데 소닉 전동 칫솔, 이제 이 다른 타사 이제 전동 칫솔의 효과는 예방 치과 과학 해외 실험 결과에서도 입증이 됐다고 해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4주간 임상 시험한 결과 25% 감소되는 것을 그 치면 세균막이 25% 감소됐고 구취는 23%, 친염 지수는 17%가 감소되는 것이 입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칫솔을 사용하는 것보다 음파 전동 칫솔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치주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전동 칫솔도 되게 이제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을 살지, 음파 전동 칫솔을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치과의사 10명 중 9명은 음파 전동 칫솔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동 칫솔 중에서도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오땡비랑 필땡스. 근데 이 추천 1위 브랜드 중에서 하나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저희 애터미 전동 칫솔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나오죠. 네, 필립스 소닉케어 다이아몬드 클린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애터미 덴탈소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칫솔 먼저 비교를 해봤어요. 얘는 이제 둥근 헤드로 되어 있고 애터미 그 덴탈소닉은 칫솔과 동일한 미세모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필립스 거는 아닌데 이제 타사 전동 칫솔모는 이렇게 불균형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애터미 제품은 근본 미세 칫솔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칫솔모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치아를 양치를 하면서 이 길이가 균등하지 못하면 잇몸에 상처가 나요. 그래서 이 치아와 잇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칫솔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그 및 이물질을 탁월하게 제거하면서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하는 게 바로 애터미 칫솔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동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제품은 이제 분당 최대 31,000회 정도가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애터미 제품은 분당 최대 35,400회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덴탈소닉은 분당 최대 35,400회를 진동하고 음파 진동으로 미세 공기방울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치아와 잇몸 보호를 위해 분당 이제 35,400회 진동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모터가 최대 41,000회까지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치아와 잇몸 보호를 위해서 정말 적절한 이 횟수로 35,400회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35,400회가 이렇게 진동이 되다 보니까
일반 칫솔이 닦기 힘든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고 부드럽게 닦아내서 이제 플라그 제거와 치석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사 제품도 4가지 모드가 되어 있고 3단계 강도 조절이 되어 있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애터미 덴탈 소닉은 이렇게 4가지 맞춤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린 모드라고 데일리 클린 모드라고 이제 매일매일 양치하실 때 저는 이 클린 모드로 사용을 하는데 두 번째는 화이트닝 세정 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드를 여기 적혀 있는 단어대로 조금 기억하시면 조금 기억이 조금 잘 되실 거예요. 화이트는 말 그대로 치아 착색을 예방하는 약간 누렇게 되어 있는 치아를 이제 조금 하얗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센시티브는 민감한 세정 모드예요. 여기 민감한 치아와 잇몸을 위해서 부드럽게 세정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이제 검케어 모드라고 부드러운 잇몸 관리 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정과 마사지를 동시에 하는 잇몸 관리 모드예요. 그래서 총 4가지 모드를 골라가지고 강도를 조절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강중약 강도로 조절이 가능해서 이 클린 모드에서도 3가지 강도, 그리고 화이트 모드에서도 3가지 강도, 이렇게 총 12가지 맞춤 모드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IPX 7등급, 이제 타사 제품은 IPX 7등급을 왕정 방수라고 하는데 이 애터미 덴탈 소닉은 IPX 6 그리고 IPX 7등급의 완전 방수라고 합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보시면 이 애터미 덴탈 소닉이 취득한 IPX6와 IPX 7의 등급은 기계의 강력 제트로 이제 물을 분사하거나 30분가량 물에 아예 담가놔도 고장이 나지 않는 정도의 방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샤워하시면서 양치를 해도 무관하고 이제 아예 그냥 담가놔도 30분 정도 담가놔도 얘가 고장나지 않을 정도의 방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IPX7은 0.5mm에서 1m 수심에서 30분가량 보호되는 등급. 이래서 IPX1이랑 6과는 별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타사 제품은 이 7등급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애터미 제품은 6이랑 7 2가지를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은 강력하게 쏟아지는 파도 등의 물로부터 보호되는 등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치를 하다 보면은 얘가 너무 압력이 너무 많이 가해지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스스로 멈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한 압력 감지 센서라고 사용자가 부드러운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용자가 치아와 잇몸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압력을 스스로 감지해서 반복적으로 진동으로 이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얘가 스스로 알려줘요. 그리고 스마트 압력 감지 센서는 부드러운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 모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양치를 다 하고 나면은 얘 칫솔 자체에 그 물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이 모드를 눌러주셔가지고 10초간 칫솔 표면을 강한 주파수로 진동해가지고 얘가 스스로 털어내요. 그래서 칫솔모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이제 개선해서 위생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타사 제품은 저희보다 좀 분당 최대 횟수도 좀 모자라고 방수 등급도 조금 모자란데 가격대가 33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인을 좀 들어간 가격을 보니까 27만 원 정도의 이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 덴탈 소닉은 99,000원,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99,000원에 5만 PB를 받으실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기능도 좋고 하지만 가격에도 엄청 좋은 면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직접 써보신 분들도 이렇게 후기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전동 칫솔 처음 쓰는데 진동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품이 정말 잘 나고 깨끗하게 잘 닦여요. 그래서 양치질 꼼꼼하게 못하는 아그들이 쓰면은 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 칫솔은 예전에 쓰던 전동 칫솔은 회전형 전동 칫솔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칫솔은 피가 나기 일쑤라서 이 전동 칫솔은 안 쳐다보기도 했는데 애터미 전동 칫솔을 사용하니까 되게 괜찮았다고 이렇게 후기가 직접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칫솔로 양치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전동 칫솔을 통해서 조금 더 미세하게 치아를 관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덴탈소닉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깨끗한 치아를 유지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강의 준비해 주신 고영경 팀장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덴탈소닉은 저도 좀 애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저도 항상 지금 교정기 중인데 이거 항상 두 달에 한 번씩 이거 치아 관리하러 가거든요. 거기에 가면 치아가 어떻게 양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솜에다가 보라 색깔 앱 같은 거 붙여서 치아를 묻히거든요. 그래서 묻히고 입을 헹구면 딱 안 닦인 데만 딱 이게 보여요 이게. 그러다 보면 평소에 일반 칫솔보다 이게 덴탈소닉이 확실히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 차이가 확실히 딱 나더라고요. 교정기 사이사이에 이게 딱 닦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거 항상 애용하는 제품은 교정기 하는 싫은 분들한테 딱 소개할 때 딱 좋은 제품이고 뭐 양치질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강의 끝나고 사업 설명할 시간입니다. 이분은 우리 센터의 뚝순이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혜선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똑순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똑순이 말고 다른 거 찾아야 되는데, 똑순이 실수했네요. 여기 흰색이 없어졌네. 왜 저렇게 됐지? 네, 오늘 제가 사업 설명을 준비해 봤는데요.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만 계속 마이너리그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 계속 본사 가고, 본사 무대도 쓰고, 이렇게 막 배지 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만 계속 제자리 걸음인가? 난 분명히 달리고 있는데, 조금 속상한 마음에, 그래도 나를 내가 평가할 때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추월해 갔다. 나는 아직까지 정석으로 잘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무지개 라이프에서 떼왔어요. 저 애터미 라이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빼왔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저는 이제 뭐 부산에서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쯤에는 컴퓨터 관련 과가 되게 유망 직종처럼 떠오르는 과여서 PC 통신 세대니까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PC가 있는 사람들도 잘 없었고, 막 우리 세진 컴퓨터 이런 세대 386, 486이 나오던 그런 세대였어서 컴퓨터를 배우면 나중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과를 정했고 막상 2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PC방에 가야지 인터넷을 할 수 있었는데 집집마다 다 인터넷이 있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고 뭐 다이아 컴퓨터랜드에 가면 조립을 해서도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러면서 전공을 파서 졸업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과에 뭐 남자 한두 명, 여자 한두 명. 다른 과 남자들은 전부 다 조선소로 다 팔려가고 네, 컴퓨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꼭 전공을 파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꿈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하고 이제 계속 하던 아르바이트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신문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청춘을 다 바쳐서 일을 여기 있으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신문사에 있는 국장님들, 부장님들, 기자님들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또 저는 만년 또 그냥 계약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봤자 내년도 달라질 게 없다. 그냥 한 4년 차 될 때 벗어 던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퇴직금을 다 모아서 그때 당시 지마켓 11번가에 쇼핑몰을 창업을 해서 네, 6개월 만에 홀딱 말아먹고 다시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다시 또 이제 갔어요. 인쇄소에 가니까 신문사가 너무 좋았던 곳이더라고요. 신문사에 가면 디자이너 대접을 받았는데 인쇄소에 가니까 커피도 내가 타야 되고 화장실도 내가 치워야 되고 뭐 커피 머신도 내가 청소해야 되고 너무 근무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다시 또 때리치웠어요. 한 번 때리치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때리치우고 이제 다시 자격증을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면에 노란호 디자인 학원이라는 커다란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모아놓은 돈을 들고 자격증을 따러 갔죠. 그래서 또 자격증을 또 땄어요. 자격증을 되게 희한한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국제신문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돌아봤으니까 고생을 해봤으니까 오래 있어야지 했지만 뭐 여자의 마지막 취직은 시집이죠. 네, 결혼을 하면서 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지내면서 생각했던 게 자격증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자격증 저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필요한 자격증 있습니까? 저는 운전면허증 말고는 망구 쓸모가 없어요. 워드고 엑셀이고 자격증 없으면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공사장에 지게차 자격증 없어도 지게차 몰잖아요. 근데 운전은 자격증 없으면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말고는 망구 쓸모가 없구나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지난 이 직업들이 왜 이런 걸 다 놔두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이 직업군이 살아남아 있는 직업군이 별로 없더라고요. AI가 다 가져갔어요. 우리 요새 뭐 이렇게 광고 만들 때 보면 미리 캔버스가 다 해주잖아요. 거기 미리 캔버스 안에서도 AI 뭐 PPT 만들기 누르면 PPT도 다 만들어주고 글도 만들어주고 대본도 써주고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직종이 없어지고 있구나. 놀이공원이나 행사장에 갔을 때 이 솜사탕 만들어주는 아저씨들, 삼촌들, 이 삼촌들 만나야지 토끼 솜사탕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휴게소에 가면 자판기가 해줘요. 토끼 누르면 토끼 만들어주고 뭐 물고기 누르면 물고기 만들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솜사탕 얘네들도 끝났어. 그러면 그 미용실 가서 파마하고 속눈썹 붙이고 이런 건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했는데 속눈썹 붙이는 기계래요. 이 눈 그거에 맞춰서 더 정교하게 잘한대요. 그래서 속눈썹도 끝났고 이제 뭐 안 끝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커피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까지는 별로 안 신기했는데 이제 휴게소 가니까 라떼 아트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이제 지킬 수 있는 거는 판매사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직을 잘했구나. 네. 요새 뭐 사자 직업보다도 판매사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마이너리그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는 왜 도대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양 이 꼴일까 계속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중인데 여기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억수로 컸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추가 소득,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소득이 필요해서 그랬고, 뭐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전속력으로 달리시다가 이제 전업을 해서 본업을 하고 싶으신 꿈이 있잖아요. 저는 마트 가서 이렇게 장난감 하나 쿨하게 사주고 싶은 그 정도 꿈이었거든요. 장 보는데 계속 카복 올라오니까 오늘 장난감 사는 날 아니야. 오늘 장난감 사는 날이 아니면 나를 데리고 와지 말았어야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이제. 네가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데리고 왔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마트가 사상 홈플러스예요. 일자로 돼 있어요. 왜 층을 안 나눠놓냐고. 롯데마트는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장난감 층에 이렇게 조금 홀리면 안 지나갈 수 있는데 홈플러스는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지나가면 걔는 내가 뭐 파 고르고 양파 고르듯이 걔네도 하나씩 고른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오늘 하는 날 아니야, 뭐 아니야, 뭐 한 개 사라고 해놓고 또 이거 진짜 필요해? 이거 진짜 갖고 싶어? 내한테 숫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근데 한 개 골랐는데 숫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쓸모없어도 또 조용히 하고 가져가요. 왜냐? 한 개 골랐으니까 네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 나도 쿨하게 엄마 장 보는 동안 한 개씩 골라와. 뭐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리고 키즈 카페 나갈 때 왜 마트도 그렇고 키즈 카페도 그렇고 우리 눈에는 계산밖에 없는데 애들 눈에는 장난감과 뭐 킨더조이가 깔려 있잖아요. 이거 사주면 안 돼 했을 때 키즈 카페는 비싸게 판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 나가서 슈퍼에서 사줄게, 편의점에서 사줄게 이렇게 말 안 하고 같이 간 친구들도 한번 사주고 싶다 이런 그게 사주는 건 별거 아닌데 그걸 사주면 약간 내가 다른 거에서 조금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쿨하게 소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러브콜이 왔을 때 오지도 않았어요. 러브콜 안 오고 혼자 재밌게 하고 계셔서 그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을 담갔는데 그게 결국엔 저의 꿈의 크기가 되지 않았냐. 뭐 추가 소득이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전을 본 것도 아니고 브랜드가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나의 그 자유로운 소비와 이렇게 또 애엄마로 살다가 이름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돈도 얼마가 벌리는지도 모르고 뭔가를 하고 있다. 자꾸 내를 불러주니까 이제 누구 엄마 아니고 계속 내 이름 불리고 이 카카오톡 이 핸드폰 안에서 내가 뭔가 바쁜 일이 생긴 거예요. 나가면 애들이 뭐 등원하고 나면 동네 아줌마들이랑 아점하는 게 일이었다면 이제 나만의 일이 생긴 게 너무 행복해서 그런 시간을 쭉 보냈어요. 보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현타가 오고 있어. 현타가 아직 안 왔는데 돈이 안 되는 분들은 현실 점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멋진 일이더라고요. 다른 일은 뭐 하고 나서 잘 되면 와, 이거 할 바에 내가 그거를 그만큼 안 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이 일은 내가 걸어왔던 지난 일들이 다 값지게 만들어주는 그 중에서 제일 빛나는 건 운전면허증이고 면허증이 없었으면 어디 갈 수도 없었겠죠. 제가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뭐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전부 이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빛나게 사용된다는 게 제가 가리니까 40 넘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항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인정받는다는 게 조금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행복했고 이 문제의 제품이 그거예요. 동네 언니가 던져준 그 당시 3년 전 8,000원 하던 폼 클렌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썼던 것도 아니고 그냥 들고 있었는데 뭔가 사용할수록 제품 감동이 저는 커져갔어요. 그 이유가 똑바로 모르고 썼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쓰다가 이제 알아보니 괜찮아서 계속 알아보게 되죠. 유명한 이렇게 제가 딥클렌저 늘 얘기하죠. 딥클렌저는 눈 화장을 진하게 했을 때 폼클렌저로 쓰는 같다 하고 했더니 삼겹살 먹은 후라이팬을 찬물로 씻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얼굴이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됐구나. 잘못됐을 때 설명서를 본다. 설명서를 봤더니 폼클렌저가 아니라 클렌징 크림으로 쓰는 거였구나라고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갔어요. 뭐 이것만 잘못 썼겠어요. 필링 젤도 잘못 썼죠. 애터미는 뭐 때도 안 나오는데 이게 필링이 되는갑다. 그게 아니라 물 없는 데서 써야 되는데 욕실 안에서 세수하다가 샤워하다가 하니까 그래도 왜 다 그렇게 써보지 않으셨어요? 썼을 때 뭔가 때는 안 나오지만 클린해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미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 제품이 좋아서 뭐 박질도 안 나오는데 이래 막 뽀득뽀득하네 이렇게 만족하고 썼어요. 근데 배워보니까 아니고 물기를 습기를 1도 허락하지 않는 제품이었다. 피로 마스크는 그나마 잘 썼어요. 왜냐면 첫 출발을 전명숙 본부장님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잘했지만 저희 팀원들은 본부장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씻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품 애용하는 마음으로 괜찮았어요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피로 마스크라고 다 마르지 않은데 물로 씻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막상 자기가 잘못 썼다고 말을 못 하는 거죠, 다들. 유일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시너지 앰플 0, 1, 2, 3을 한 통을 닦아서 사자마자 싹 다 세팅을 해서 그러면 토너를 바르고 이거를 0, 1, 2, 3을 다 바르고 그다음 파란 앰플을 발라요라고 맞죠? 아니라고 100번 말했지만 자기가 하기 전에 절대 몰라요. 방금 사회 보신 분도 불과 3주 전에 또 그렇게 뜯으셨답니다. 네. 아닌 척하고 있지만 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조금만 하나씩 팁을 가져가면 훨씬 돈 낭비하지 않고 그거를 얼마나 갖다 발라야 되겠어요. 내가 온몸에 다 발라라면서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퍼뜩퍼뜩 발라라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폼클렌저로 넘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제품을 사용해봐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사용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엄마가 아모레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저는 화장품 시세를 몰랐어요. 그래서 6종에 198,000원이 저한테는 조금 거금이었어요. 비싸네 생각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쓰던 걸 알아보니까 저는 3종에 108,000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싼 게 아니고 내가 시세를 몰랐구나. 내가 계속 공짜로 받아서 그걸 몰랐구나 싶었는데 저는 의심 많은 스폰서와 친한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저도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의심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다단계에서 자기들끼리 지어낸 상이라고 서로 스폰서님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전 마음속으로 통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나? 정용신이 누군데 이름을 갖다 붙이고 세종대왕이 누군데 저기다 써놔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는 검색해도 안 나오고 이 단체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심볼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이런 상도 없을 뿐더러 더 비싼 가격은 우리가 그 모델님들한테 주는 모델료라는 거, 그다음 백화점 1층에 들어가는 그 임대료라는 거. 우리는 우리가 모델이고 우리 손 안에 쇼핑몰이 있죠. 그래서 이 대단한 사실은 쓰다 보니까 이 대단한 상을 제가 마음속으로 인정했을 때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모르고 썼을 때는 그냥 해라나 이거나라고 생각하고 출발은 했어요. 그렇지만 모두들 오늘 이 한 페이지 정도 캡처해 놓는다면 어디 갔을 때 뭐 장영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조선시대 과학자를 모르는 사람 없고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쯤은 이런 제목 있는 걸로 자기의 그거를 명함같이 만들어 놓고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알고 나서 이제 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거는 생필품이잖아요. 이 생필품이 어떤 거다. 아까 전에 영경 팀장님께서 이제 제품 강의해 주신 그 칫솔도 그렇고 생필품이 우리의 그 제품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 봤을 때 이 안 닦고 세수 안 하고 샤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잡혀갑니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잡혀가지만 이 안 닦고 세수 안 하고 샤워 안 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떠나겠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뿐이지. 네, 잡혀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걔도 하잖아요, 요새. 네, 이도 걔도 닦고. 근데 안 잡혀가도 벌금을 안 내도 꼭 하고 나오죠. 오늘 아침에 양치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장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런 정도로 이 생필품이 나의 제품군이라는 게 내 지인이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중점이지 않을까. 저희 막내 삼촌이 제가 어릴 때 책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전집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점은 있었어요. 공부는 안 했는데 그때 당시 어렸을 때 봤던 전집으로 아직까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책은 좋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시동생이 파는 거 아니었으면 저 전집을 애들이 공부에 관심도 없고 잘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많이 샀을 이유는 없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저 전집으로 도미노도 하고 성도 쌓고 아주 놀고 먹고를 많이 했다면 집도 만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옥장판을 팔았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안 사줄 거란 말이죠. 우리 엄마만 딸내미 불쌍하니까 안 팔릴 거 뻔히 아니까 우리 엄마만 아빠 몰래 사줬겠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 엄마만 내가 얼마 보태줄게 하나만 더 팔아주라 하면서 이모한테 강매를 했겠죠. 근데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쓰고 있는 알리고 있는 이 생필품은 나를 위해서 아무도 이소아 네 사업하니까 내 원래 이 안 닦는데 이 좀 닦아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원래 머리 안 감는데 네가 샴푸 파니까 내가 샴푸 하나 사줄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10년 뒤에도 지속되는 아이템이 생필품이란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구나. 제 주변에는 아직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아도 겉으로 이상하게 알죠. 아직 애터미 하는 사람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답을 찾아서 아직 애터미에 등록 안 된 사람이 있나? 주변 친구 없는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아이템을 찾아서 이제 내가 자리를 잡고 있구나 생각을 했죠. 왜 바꿔야 하나? 명품을 사는 사람도 무조건 돈이 남아 돌아서 명품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있을 수야 있겠죠. 최근에 킹더랜드를 봐서 약간 지금 좀 자아가 흔들리고 있는데 있겠죠. 있겠지만 명품을 쓰는 사람들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명품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희정 총장님 말씀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잖아요. 겉으로는 막 내가 잘 살아서 사는 것 같지만 명품을 사면서도 뭔가 이걸 합리적으로 사고 싶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싸고 좋게, 좋은 거를 싸게 사고 뭐 멤버십이 되고 이러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집에 가서 라면 먹더라도 명품 걸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명품이면 한 세 개는 A급으로 사서 나머지를 명품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렇게 품위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부들은 핫딜을 찾고 세일 상품을 찾아요. 이거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런 걸 찾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알고 보면 처음에 이렇게 사용할 때는 급이 나뉘는 것 같았지만 애터미를 만나면 같이 어우러질 수 있어요. 좋은 걸 찾는 사람도 합리적인 가격을 찾을 수 있고 싼 것만 찾는 사람도 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왜 바꿔야 되냐? 네, 포인트 소멸 안내입니다. 많이들 받아보셨죠? 근데 저는 요즘 좀 안 와요. 좀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안 써서. 진짜 마트를 이마트 저마트 제가 아까 전에 홈플러스는 어떤 구조라도 싫고 롯데는 이게 낫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3, 4마트를 무슨 내가 임원진 마냥 이용을 했는데 요즘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다 보면 옛날에는 아자몰에 이것도 있을까 하고 다 찾고 나서 아자몰을 마지막으로 갔다면 요새는 아자몰에서 찾고 이거 밖에 어디 얼마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반대로 찾는 것처럼 아자몰에 굉장히 많은 상품이 생겼고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거는 이제 이 마트들을 돌아다니지 않고 딱 가깝고 조금 합리적인 동네 슈퍼를 한 곳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1년에 2,000점이라도 찾아 먹으려면 이 마트 저 마트를 기울이지 말고 여기는 요렇게 생필품 아자에 안 파는 걸 사고 나머지는 아자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알림톡이 안 오니까 좀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은근 짜증나거든요. 내가 엊그제 이마트 가서 20만 원치를 사고 왔는데 월요일 됐어. 2,300포인트가 소멸된대요. 그러면 2,300포인트 쓰러 이마트 다시 가면 값없이 59,000원인데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에이 치아비라 이것으로 다시 못 간단 말이죠. 그럼 희망 고문이에요. 쇼핑몰을 새로 가입했을 때 주는 30만 원 상당의 혜택, 포스티, 브랜디 다 그런 것도 희망 고문이에요. 막상 들어가 보면 몇만 원 이상 그리고 30만 원을 2주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아자몰로 가보면 이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보험을 설계사를 통해서 아직 가입을 하십니까? 그리고 쇼핑할 때는 초록창에서 최저가를 검색을 하십니까? 기프티콘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십니까? 통신상품 동네 대리점에서 가입을 하십니까? 꽃배달은 부동산 책받침 광고를 찾아서 주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거의 해당이 되실 거예요. 거의 해당이 된다고 난 소비자야가 아니라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람이 그냥 내일 아침 바로 사업자로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쓰는 거죠. 자동차 보험도 필수고, 네. 그다음에 뭐 쇼핑해야 되고 요새 기프티콘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언제든지 이 사업을 향해 다 문이 열려 있다. 꼭 잘 알아서만 사업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골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많죠. 이제 돈을 벌어야지 하고 오는 사람보다 이제 사랑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처럼요. 그래서 아자모를 활용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일반 쇼핑몰을 가입했을 때 쿠폰입니다. 근데 저희 아자몰은 3,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지금은 이제 1,000원까지 이렇게 다 나뉘어서 있는데 한 달 동안인가 이제 기간도 길어요. 그리고 뭐 금액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엄청 PB업을 하거나 세일을 해서 핫딜인 상품에는 쓸 수 없는 상품도 있지만 너무 잘 쓰이게끔, 버릴 게 하나도 없이 쓰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아자모를 한번 오늘 자세히 한번 펼쳐보자 싶어서 제가 메뉴를 다 떼왔어요. 떼왔을 때 이제 아자픽은 매주 엄선된 제품을 단 7일 동안에 판매합니다. 그 수요일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는데, 따라서 매주 새로운 제품 리스트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제품이 있을 때 재고가 빨리 소진되기 전에 구매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품절이 자주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팔자, 당장 사자, 지금 팔 때 당장 사자인데요. 지팔자 코너는 언제 새로운 제품이 업로드 될지 몰라요. 좀 약간 랜덤으로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확인하면 더 좋고, 한정된 시간 동안 최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카테고리예요. 말하자면 핫딜이죠. 핫딜이고, 정오의 특가, 이제 정오의 특가 약간 직장인들을 겨냥한 12시 점심시간에 소비하기 딱 좋은 점심시간에 이제 매일 정오에 출시되어 딱 3일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아자코는 다양한 브랜드 모바일 쿠폰, 우리 기프티콘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자에서 제공을 하는데 본인을 사용해도 되고 선물을 해도 되고, 저는 비회원이 처음 구매를 했을 때 이제 비회원 링크로 팔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다른 샘플을 마련해서 택배를 보내주면 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회원이 나한테 주문을 해줬을 때 아자콘으로 선물을 해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애터미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애터미에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있어요. 예, 술, 담배 빼고 다 팝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해주죠. 근데 요 아자콘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 시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아자콘 뭐죠? 했을 때 비싸게 가려고 하지 말고, 보통 저는 맘카페에서 거래를 많이 하니까 애기 엄마들이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썼어요. 나 3,000원 이상 쓰기 싫은데 요새 커피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더 이상 커피를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3,000원권을 선택했어요. 아주 좋아요. 왜냐면 애들 데리고 편의점 늘 가야 되니까. 이거 드릴까요? 뭐 파리바게뜨 뭐 드릴까요? 이거 드릴까요? 하면 다 편의점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편의점 3,000원권, CU, GS 뭐 이런 그런 걸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농수산물 구매를 위해서 아자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랑 배송일까지 체크해서 신선한 제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카테고리별로 또 고를 수 있어요. 뭐 속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핫딜, 유아동 의류 같은 경우에 이제 창고 대개방 그런 제품이 있어요. 특히 우산, 실내화, 그다음에 내복. 저 뭐 9,900원에 이제 세트로도 샀거든요. 겉옷을. 그래서 찾으면 실내화, 뭐 방한 실내화 이런 것도 5,900원. 우산이 한참 했을 때는 7,900원부터 시작해서 다 무료 배송. 이제 그럴 때는 애기 엄마들 방에 터지는 거죠. 막 너도 나도 사달라고 막 하는데 그런 많이 고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전자제품도 있고요. 전자제품도 저희 엄마 집에 TV를 바꿔줬는데 쿠팡이랑 검색했을 때 가격이 더 그 경쟁력이 있었고, 그리고 쿠팡 당장 내일 올 것처럼 해놔서 조금 갈등을 했어요. 아빠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TV랑. 그래서 조금 갈등을 했는데 쿠팡도 막상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설치일은 의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PV를 받고, 우리 아빠 집 텔레비를 바꿔주는데 우리한테 만PV를 누가 줘요? 저만 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설치도 빨리 됐어요. 3일 만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제품도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고, 생활 서비스로는 이제 캡스, 여행,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서적, 통신, 숙박, 명함, 꽃배달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장기 렌터카도 오픈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음향이 있습니다. 이런 센터에 그 저희 밖에 있는 빔 프로젝트, 그다음에 교회나 그런 행사장에 그런 스피커, 이런 음향까지도 여기서 상담이 가능하고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인데요. 명품이 여기서 사려면 아는 우리도 왜 명품 뭐 보고 사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선뜻 안 사시잖아요. 근데 명품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판정될 경우 구매 금액의 200%를 보상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금액을 100% 환불해주고 그다음에 구매 금액 100%를 보상해준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는데 가품으로 판정되면 좋은 건데 400만 원을 벌려면 일단 바짝 사볼까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품 보상제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자몰에서 안 사야지가 아니라 명품을 살 형편이 안 돼서 안 봤는데 어제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아, 저렇게 자신 있게 이제 품질을 보장하고 있구나까지 봤어요. 아자몰을 제가 아자몰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업을 하면서 한 2년을 넘게 그냥 가끔 들여다봤어요. 그냥. 근데 요새는 마이오피스를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어요. 수색을 하고 있어요.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마이오피스는 보면 그냥 숫자가 보이는 거지만 이 아자몰은 제가 구석구석 수색을 하고 있어요. 수색을 해서 육아 아이템 정보를 전했던 그때처럼 캡처나 공유로 제 인스타에 올립니다. 올려서 뭐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와 이거 좋다. 우리 스토리 올리듯이 이거 꼭 사야 될 구매각이야. 이렇게 하면 저에게 애터미를 거절했던 니은들이 톡이 옵니다. 네. 이거 톡이 옵니다. 톡이 와서 이거 어떻게 사? 이거 사려면 어떻게 해? 지금 저희 센터에 통과 대리가 앉아 계셔가지고 네. 톡이 와서 이제 저에게 애터미를 거절했지만 아자몰 때문에 할 수 없이 애터미를 가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29일 이제 벌써 6개월 뭐 이제 몇 개월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게 끝났는데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이제 며칠 동안 더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며칠도 아니는 이제 그만 해먹어라 싶으면 네, 저희 팀 이은주라고 있습니다. 이은주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전용 코드에 이은주 넣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제가 알리던 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 뭐 임기용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 동네 명지에 맛있는 거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없다 명지에. 명지는 없다. 집에 가서 컵라면 먹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맛있게 먹었던 거 야 거기 가봐. 거기 맛있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 일인데 되게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100만갑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계속 발만 동동 구리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 왜 그럴까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집에서 나갈 수 없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추가소득을 찾았어요. 그렇게 왔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가 레벨업을 계속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아직 내 형편은 확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스템 플러그인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제일 애가 닳는 부분도 그 부분이었어요.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나를 추월해 간다. 그래도 그 와중 나는 달리고 있다. 이제 자존감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세미나 참여 부분이 가장 애가 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 다시 뛰어드는 거예요. 이 아자모를 잡으면서 온라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펼쳐보자.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되면 남편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하고 내가 한 군데라도 더 나갈 수 있겠지. 네, 남편은 줌을 안 보고 있으니까 저의 마지막 목표는 그냥 이제 나가 뛰는 건데, 네, 지금은 그래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더 찾다 보니까 옛날에 애 키울 때 기저귀, 물티슈 이런 거 핫딜 알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자모를 알리고 있어요. 애터미로 다가가니까 너무 이렇게 손사래를 쳐서 아자몰로 다가가니까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거부감 없이 쿠팡보다 싸니까 참치에 넘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지금 대청김도 그 쿠팡보다 2,000원 싸요. 그래 놓으니까
이런 핫딜이구나. 그래서 아자몰에 정말 좋은 제품이 많은데 저는 하찮은 제품들로만 찾아요. 7,900원 쓰레기통 원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찾아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어, 그래서 소비자방을 만들었어요. 이제 소비자방을 만들어서 진짜 소비자들로만 초대를 했어요. 근데 초대를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애터미 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거를 꾸려야 되는데 너가 와서 머리숱 좀 채워줘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머리숱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걔네를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지가 내를 도와준다고 앉아 있었는데 계속 올라오면 쟤네도 살 거니까. 네, 그 계획은 일주일 만에 통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는 3가지 매뉴얼을 줬어요. 자, 나랑 똑같이 내가 애터미를 한다. 여기 와서 머리숱 좀 채워줘. 2번, 우리 팀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이야. 나도 초대를 해야 돼서 그런데 니도 와서 정보 좀 볼래? 3번, 야, 여기 희한한 거 팔더라. 주식방처럼 한 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보기만 봐도 된다. 니도 들어와서 볼래? 이렇게 3개의 메뉴를 만들어줘서 이제 다 같이 초대를 하자 해서 열심히 무슨 그런 무리를 만들고 있어요.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고 인재 국장님이 졸다가 니은에 깨가지고 지금 팔짱을 끼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쳐다보고 계세요. 네, 글로벌은 해에 26개 법인 설립해서 이제 저희 쭉쭉 뻗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다음 이제 체인지 되면 또 뒤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계신 승훈 팀장님도 또 가실 거고 글로벌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고 신기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갈 길이 구말리인 우리 글로벌 원 마케팅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은 다른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라인에 그냥 쭉쭉 이어져 간다는 점 그리고 이때까지 글로벌에 가입을 시킬 때 센터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저희 센터가 있다는 것에 또 더 큰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구 반대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두 분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없는 3가지를 보자 했더니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그리고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이 아자모를 소비자방을 만들면서 친구들이 이제 개인톡에 와서 그랬어요. 내가 가입하면 니한테 뭐 추천 수당 같은 거 뜨는 거가 가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니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름 어디다 써?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입만 해준 옛날에는 빵집도 되게 많이 필요했지만 요즘 이제 그 안에 집어넣고 나니까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서 아니 가입만 해준 거는 별로 필요 없다. 가입만 할 거면 그냥 내한테 계속 사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가입해서 다른 쇼핑몰처럼 네가 알아서 사용해 준 게 더 좋다. 거. 그러면 가입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그 안에서 슬리퍼 1개 사고 쓰레기통 1개 샀는데 이제 요거를 가입해서 써야 되겠다. 저에게 자기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청렴 결백하게 살아야 돼서 가입을 해줄 수 없다던 분이었지만 네, 2년 만에 가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 진입비가 없으니 2년 후에도 얘기하기가 편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에게는 사업 설명을 할 이유는 없었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거 저는 월간 유지비가 없다면서도 또 쿨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돈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그 킹더랜드 보니까 비행기에서 머리 짓듣고 싸우더라고요. 네 라인, 내 라인 추천 수당 때문에 추천 수당도 없다는 점. 드라마 한 편 사업 설명 준비하면서 틀어놓고 지나가는 짤로 틀려져 있고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특징과 강점은 이제 2줄이라는 점. 인수인계 없잖아요. 어디 가면 인수인계 똑띠 안 받으면 전화해야 돼요. 그만두신 분한테 죄송한데요. 이거 그때 알려주신 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회사에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똑바로 안 들었나 하니까 인수인계 해주고 나간 사람이 만만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전화 안 받아. 회사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뭐 몇 번을 물어도 처음처럼 모두가 웃는 얼굴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소멸되지 않는 무한노조. 시간은 우리 기다려 주지 않아요. 제가 30대 때 시작했는데 40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PB는 우리를 기다려 줍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주냐? 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이분은
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이분은 지금은 훨씬 많이 찼을 거예요. 이분은 저랑 같이 동네 언니가 던져준 폼글렌저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인데 그래서 저보다 며칠 뒤에 가입을 했어요. 회원번호가 무려 29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이분은 우측에 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아직도 1년에 13만 PV잖아요. 그 비대 휴지 뭐 이런 거 쓰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선크림과 비대 물티슈로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우측이 없지만 이렇게 있어도 이게 리셋이 안 돼요. 그래서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산 증인. 한번 찍으세요. 한번 찍으세요. 더 많이 업된 걸로 찍어 올 거. 요때가 그래도 지금 7월 달에 찍은 거니까 지금은 이제 꼽으로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어요. 네,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잠시만요.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하위원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고 자기 누적은 0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0인데 이 사람이 밑에 이렇게 만 PV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만 PV를 채우지 않으면 밑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시작만 하면 1만 PV 이제 이 수당을 받을 조건만 시작이 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 그래서 애터미 수당 체계를 보면 4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이 있는데 교육 수당은 이런 센터 교육 수당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수령하는 수당이고 승급 프로모션 요 뒤에는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통 본인이 30만 이상이 되어서 에이전트가 되어서 좌측 우측 30만이 됐을 때 15점을 부여받고 6만 원 전후로 받는데 너무 내렸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만 세일해서 받은 거 아니죠? 네네, 다 같이 세일 당한 거죠. 네, 그렇게 받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을 때, 일당이 120만이면 너무 윤택한 삶이다. 일당이 120만 원인 삶을 여기 살아보신 분이 아직 안 계신 거죠, 맞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와, 진짜 윤택하다. 일당 120. 꿈만 같잖아요. 지금 시급이 10,000원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상한선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이도구 임페리오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일당이 120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오늘 52,000원을 받은 사람도 오늘 뭐 25만 원을 받은 사람도 이제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고 최초로 이제 발생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좌측에 10명이 뭐 3만 PV씩 써서 30만이 되든 우측에 한 명이 30만이 되든 어쨌든 간에 소실적 더 작은 쪽이 30만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몇 점이었죠? 몇 점인지 안 세봤는데 숫자 많은 그 사람도 30만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어떤 궁금증이 있냐? 그러면 내가 좌측에 1,000만 포인트가 있다. 30만이 됐다. 그러면 970만이 남는 거네? 아닙니다. 빵빵이 되는 겁니다. 리플래시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1일 마감해서 정산을 총 매출 PV의 44%를 이제 정산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입금이 됩니다. 이게 들어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는 금액이 처음에 6만 원이지만 이제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 되면 이제 재미가 달라지겠죠. 숫자 약간 공 하나 더 붙으니까 조금 예를 보는 자가 수당 입금됐네, 들어왔네, 뭐 이렇게 나의 태도가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오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터키는 더 늦게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저 처음에 똑띠 안 듣고 몰라가지고 왜 안 들어왔지? 했더니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다가 파트너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 시스템 소득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네, 한 3년 전인 것 같네요.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네, 한참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을 때 1년이 딱 됐을 때 그때쯤이었죠.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번 찔러서 2개가 나오는 그런 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무조건 그거를 해야 된다 해서 찔러봤죠. 예. 독감도 빡, 코로나도 빡 이관왕을 해서 그 병실이 없었어요. 이 이관왕을 한 사람이 없어서 병실이 없어서 이 빈 4인실에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넣어준대요. 6살 때네요. 넣어준다고 해서 근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결국은 4박 5일 나갈 때까지 우리 애 같은 애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간호사가 얘 열을 재는 게 아니라 맨날 와서 내 열을 쟀어요. 진짜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다고. 저는 2개 다 안 옮았거든요. 왜 괜찮지? 다른 방에 엄마들 다 시름 앓는데 이러길래 진짜 괜찮은데 뭐 좋은 거 먹는데 혼자 이래서 이제 해모임을 던져줬고 이거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밤에 몰래 맥주 먹은 거? 그건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거 먹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정도로 면역의 그 힘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해모인 커튼을 쳤구나. 얘랑 6살 이런 애들 아프면 잘 때 딱 달라붙어 자야 되거든요. 이 하루 종일 수액 맞고 언제 시테로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안 옮은 게 신기했어요. 실제로 얘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저는 이 전까지는 안 옮은 적이 없었어요. 이 해모임 먹고 뭐 애터미 하기 전에는 병실에 누워 있으면 간호사가 한 이틀째 날 옵니다. 빨리 와요. 이거. 독감 아니라고 안 찔러도 된다고. 독감 걸린 엄마들은 눈동자가 틀려. 100%야. 이러고 찌르면 나도 독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같이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뭐 실비도 받을 겸 나도 입원을 하고 이랬는데 하고 나서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감 보험을 들어놨는데 해지해야 될 판이에요.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걸리면 100만 원인데 절대로 안 걸리네요. 그 정도로 해모임의 파워를 요때부터 받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애가 아프면 맨날 일을 그만뒀어야 됐어요. 내가 애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애 돌보고 내일 웃는 모습으로 보자. 뭐 애가 아파서 어쩌노가 아니라 아유 애가 아파서 어쩌노 못 하겠네. 이렇게 오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길게 일할 수 없이 애들이 생기고 나서 계속 일을 갈아치우는 게 일이었는데 그래도 길게 일한 적이 있었어요. 폼 클렌저 던져준 그 동네 언니는 이제 그래도 내일 또 오라고 했어. 지인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진짜 최대한 아픈 애 데리고 나가고 사실은 고객들이 보면 기절할 일이야. 우리 애가 지금 열이 나서 유치원을 못 갔는데 걔를 데리고 일을 하러 갔는데 만약에 애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애도 아파란 말이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픈 애들을 데리고 출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에 고마웠고 감사했고 그게 조금 긴 일이었다면 그것 또한 이제 코로나로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입원을 해 있어도 핸드폰과 노트북으로 이 병실에 또 우리 애 같은 이가당이 없어서 전 줌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불도 빨아주고 옷도 빨아주고 밥도 내놓기만 하면 돼. 설거지도 안 해주고 시간에 딱 맞춰서 밥 갖다 주고 약 갖다 주고 집에 있으면 약 먹는 시간 내 약 아니니까 까먹는단 말이에요. 열이 계속 나면 조금 신경 쓰는데 조금 나아지면 약 시간 놓치기 일수인데 병원에 있으니까 약도 시간 맞춰 갖다 주고 일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 밥도 안 차려도 되고 애도 둘이었는데 하나로 되고 이런 일이 어딨노 싶을 정도로 아들이 둘인데 이때 되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도 없고 얘만 챙기면 되잖아. 얘는 아프니까 탭 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일하기 너무 편했는데 퇴원을 하는 날 하필 화요일이었어요. 후원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소득을 그 6만 원에서 처음 이제 이런 게 그런 거구나. 내가 애가 아파서 5일 동안 입원을 하고 입원하기 전에도 또 하루 이틀 실랑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주일을 날려 먹었는데도 내한테 주급이 오는구나.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그 스폰서님들 뭐 안 걸려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겠구나. 엄청난 일이구나를 여기서 처음 느꼈어요. 다들 여기서 느꼈다면 많이 비웃었지만 저는 진짜로 여기서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못 지우고 계속 들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되게 많이 온 것 같지만 2칸을 왔어요. 2칸을 와 있는데
세일즈 마스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세일즈 마스터는 이제 현금 프로모션은 없지만 제품을 주고 다이아모드 마스터까지도 제품이 증정이 되고 이제 현금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 다음 샤론 로즈 마스터부터는 제품 대신 여행을 보내줍니다. 근데 저 이제 다른 스폰서님들의 여행이나 저희 본부장님 여행까지도 실감이 안 났는데 저희 국장님들이 여행을 가니까 아, 갈 수도 있겠구나. 나도 갈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가지를 생각해야지 정상인데 저는 약간 비정상이잖아요. 누구랑 가지? 요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가지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둘 중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애들은 없고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엄마냐 남편이냐 맞아요. 엄마나 남편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나중에 스타 때 같이 가고 싶은데 엄마가 그때까지 안 건강할까 봐 엄마랑 먼저 가야 되나? 뭐 얘기하다 혼자 생각하다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남편이 지금 샤론 때 못 데리고 가는 거는 남편이 가서 나의 사업을 망칠까 봐 어디 내놓기가 좀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얘를 조금 더 사람을 만들어서 데리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근데 어떻게 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누구랑 갈지를 지금 신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쭉쭉쭉쭉 가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을 때 10억에 후원 활동비가 월 1,000만 원인 건 뭐지? 이렇게 일당이 120만 원인 것도 신기한데 후원 활동비로 1,000만 원인 거는 어디다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되며 어떤 돈일까? 되게 좀 머나먼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월 100만 원이 아니라 13억 6,300만 원의 비즈니스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도 월 2, 300은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장난감 사주려고 했으니까 뭐 주급이 요 정도 들어오면 개안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치매 초기였어요. 막상 진짜로 200만 원을 위해서 알바 천국에 얼마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42세를 구하는 곳은 없었어요. 네. 어디도 없었어요. 뭐 경력 이런 거 다 때리치우고 그게 나이에서 걸렸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동네 카페도 26세까지. 네, 그래서 인기용도 이제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30 넘으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시니어. 근데 지금 너무 슬픈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니어에서는 또 내를 안 끼워줘. 그래서 어중간한 나이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발을 들인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다짐을 했습니다. 보세요. 70대 중반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네, 80세에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근데 사회에서 만 60세 정년에 이르는 인구수가 이렇게 보시면 89명이 아니라 단위가 10,000명이에요. 89만 명이래요. 그러면 집에 있는 44세 남편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다들 사회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 시스템에 합성을 하면 이제 애터미에서 7, 80에 첫 승진을 하고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나 아직 한 30년 남았으니까 나중에 할까 아니고 네, 다리에 힘 있을 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사진 여보 어떡하지처럼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니 원래 60세 퇴직하고 나면 70대면 진짜로 잘 배운 어르신들만 그나마 경비 나머지는 다 이제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경비도 아무나 안 시켜줘요 요새는. 저희 동네 밑에 시니어 일하시는 분 중에 쓰레기 줍는 분이 있거든요. 쓰레기 치워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 구청에 맨날 전화해요. 이거 그만하시게 해야 된다고. 내일 험한 꼴 당해도 안 이상하다고. 그분이 신호에 다 건너갈 수도 없는데 집게를 들고 다니시는데 차들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앞도 잘 보이고 그냥 약간 한두 시간이니까 그냥 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와 진짜 너무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래 살아도 고민이겠구나. 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엄마 요새 100세까지는 그냥 산대. 이렇게 하면서 엄마는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가 애터미 저희 둘째가 조금 더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웃기면서 니도 그런 얘기를 하라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애들 난리야 이렇게 하면서 100살까지는 대호야 살려고 해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사는 게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저희 아들이 엄마 외할아버지는 언제 일하러 가? 다시 일하러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이제 다시 못 가시지. 그냥 이렇게 병원 치료 받으시면서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랑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사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때가 좋았네. 이런 거. 왜? 그러니까 아니 외할아버지 일할 때 눈 마주치면 눈 마주쳤다고 돈 주고 밥 맛있게 먹는다고 돈 주고 헤어질 때 아쉽다고 돈 주고 그 돈을 잘 모아놨어야 됐네. 이러길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친할아버지는 아직 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꼬맹이들도 100세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제 70대인데 그러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계속 아파야 돼? 이렇게 자기는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건강하게 돈을 양쪽 주머니에 차고 소변줄이 아닌 돈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어떡하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직장에서 이 파트너의 이 승급, 진급에 이렇게 축제가 되겠어요. 그런 직장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인센티브라도 하나 더 받으면 눈꼴 치고 뒤통수에서 까기 바쁜데 축제잖아요. 너무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이렇게 가치에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되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것 같아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태도가 전부입니다. 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 욕하는 거 아니에요. 태도가 전부예요. 네. 뭐 주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익숙한 일이에요. 앱솔루트 명장, 임페리얼 모르는 분 있습니까? 나 진짜 처음에 앱솔루트 진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앱솔루트 어디서 들어봤지 했어요. 근데 우리 조리원에서 나올 때 전부 임페리얼 그 베네 쪽을 입혀서 나왔단 말이죠. 분유도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조리원의 기본 분유는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부도 익숙하고 그리고 진짜 많이 들은 말이 지금 터키 대화를 하다가 번역을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터키 사람이 자기는 판매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자기랑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고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터키 사람한테 혼을 냈어요. K 장녀처럼. 회사 다녀봤냐고, 학교 다녀봤냐고, 다 처음이라고. 처음이 아닌 일은 없다고. 내가 엄마 한 번 해봐서 물론 재혼하면 뭐 2번 결혼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은 누구나 다 처음이다. 태어난 것도 처음이고 태어나서 분유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처음은 힘차게 먹어야 되고 유치원 안 가봤지만 가야 되고 그다음 학교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아내 뭐 남편 신랑이 된다면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되고 우리 엄마는 뭐 할머니 어디서 해봤겠어요, 맞죠? 맞겠죠? 처음 맞겠죠? 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처음이다. 처음이라서 못한다는 거는 그거를 명함에 내밀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뭐 팀을 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이런 팀을 꾸릴 줄 어찌 알았나? 나도 처음 해본다. 네, 처음이란 거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 이제 국내외 다 이렇게 그냥 내 말 나오는 대로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 잘 버티고 있잖아요. 막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티면 다 되는 건 아니고 버티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근데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버티다가 모든 사람들이 될 만한 거, 좀 만만한 거 한 3개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기회는 매 순간, 지금도 막 지나가는데 배루다가 진짜 이거 정도는 내가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잡는 기회가 3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언제까지 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이후로 꿈꾼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돈을 꿈꿨지 내 장래희망이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꿈은 방송 작가였거든요. 이제 TV에 나오는 그 자막을 내가 좀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송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현실을 맞이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방송 작가가 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렇게 쇠가 빠지게 해도 될랑 말랑인데 내가 지금까지 요만큼 놀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돈을 안 벌고는 안 될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돈을 쫓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꿈을 꿨어요. 근데 꿔도 뭔가 내가 뭐가 돼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른 꿈이잖아요. 내가 뭘 해줘야지 이런 꿈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44세인데 제가 50세에 은퇴를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50살 되면 그때 네가 어디 철컹철컹 잡혀 들어가서 내가 애들을 다 내 혼자 케어를 해야 되냐. 이렇게 자꾸 불법 다단계에 잡혀가는 거 사식 넣어줄게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니를 50에 은퇴를 시켜줄게. 그래서 이게 알파인 스위프트 4 화이트 컬러 카라반을 4천만 원 상당의 카라반을 선물로 사주겠다. 네가 내한테 그 6년 동안 하는 걸 봐서 시세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해줄 용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콧방귀도 안 꼈거든요. 저도 이런 인생 시나리오를 쓴 게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하다 쓰게 됐냐면은 하단우수센터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써야 돼서 약간 숙제를 하는 느낌으로 제일 처음에 썼단 말이죠. 그렇게 썼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약간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걸 위해서 돈을 모아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50에 은퇴해도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될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모르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지만 뭔가 조금 목표를 세우니까 막상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했다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저희 인생 시나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의 목표지만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남편을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써놨어요. 2026년 12월 31일, 음력 11월 23일, 엄마 칠순 때 현금 1,000만 원을 드릴 것이다. 2028년 5월 28일, 음력 5월 5일 시엄마 칠순 때도 현금 1,000만 원을 드릴 것이다. 근데 쓰고도 이거 영 지워야 되나 처음에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약간 그때 되면 조금 되지 않을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막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써놓으니까 뭔가 그냥 막연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 말까지 아이들 방을 꾸며줄 것이다. 뭔가 집안에서 그거를 옮기는 건데도 바쁘잖아요. 설거지 하기도 바쁜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까지 내가 이건 반드시 할 것이다 해서 했는데 지금 집이 개판이라서 인증사진은 못 들고 왔지만 드디어 8개를 써서 그중에 1개는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돈 안 드는 걸로 했지만 그래도 뭔가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양가 아버지가 안 살아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7순이 넘었으니까 8순까지 사는 건 본인들 복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엄마들만 저는 대세만 챙깁니다. 그래서 엄마들만 챙기는 이런 꿈을 꿨는데 목표를 가지고 꿈을 한번 꿔보세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약간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막연히 살다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다가 조금씩 재밌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모두에게 해주고 싶고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이랬는데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를 향해서 처음부터 있었는데 달라진 건 그냥 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또 뭐 하네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관객이었는데 내가 뭐 할 때 참여를 하면 당장 이렇게 석세스 신청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댓글을 달면 내가 이제 참여자가 되면 주최 측이 되는 거야. 그럼 좀 좋아도 즐거워. 아직 댓글 안 단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참여를 못할 때는 가는갑네. 진짜 왜 저렇게 좋을까? 못 가는 사람, 속상하고 이렇게 이제 내 마음만 달라지지. 그렇다고 안 좋은 적도 없고, 뭐 그 공지를 안 한 적도 없다는 말이죠. 모든 건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속도와 방향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잘 따라가다 보면 저처럼 약간 다 추월해 나가도 그냥 계속 질질 끌려가듯이 따라 나가다 보면 그 대신 어디로 가도 왜 서울로 가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고 목적지가 어딘지 잘 보고 따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허접함의 터널도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팀장님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를 봤을 때 나는 이 터널 속이 어떤지 보이니까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내 상태가.
이 허접함의 터널을 끝이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있구나. 저기 들어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더 막막해. 지금 내 상황은 더 막막한데 그거 저기를 지나야지 조금 나아질 건데 저기를 지나면 결국은 구멍 같은 그 빗줄기가 보일 걸 알면서도 이제 겁이 나서 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내 상황을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나는 허접함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나고 있는지 저처럼 앞에서 브라시를 켰다 껐다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요, 저는 스스로 갈 겁니다. 멱살 안 잡히고 스스로 갈 거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마라톤과 등산으로 비교해 봤어요. 저는 등산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올라갔다 어차피 내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너무 싫어하는데 저희 사업은 마라톤 같아요. 그냥 이제 장거리 달리기. 그리고 등산도 물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등산도 마라톤도 또 공통점은 혼자 자신과의 싸움. 옆에서 아무리 부추겨도 못 갈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이미 틀렸어. 너 먼저 가. 이렇게 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데 저희는 일단 함께 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파트너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외롭지만 저는 속은 외롭거든요. 사실 외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속은 외로워도 이렇게 우 몰려가면 내가 외로운지 내가 좀 찌그러졌는지 좀 이렇게 티 안 내고 내가 너무 안 초라해지고 둥글게 우 몰려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 몰려갈 수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페이스 잃지 말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업 팁과 아자몰 그리고 비전을 똑부러지게 알려주신 장혜선 팀장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존 사업자들도 있지만 오늘 신규분이 왔었어야 되는데 아직 오진 않아가지고 이게 멘트를 만들어놨거든요. 뭐 오늘 그대로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뭐야? 네? 제품 강의와 그리고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은 혹시 메인데이 끝나고 나서 우리 초대해 주신 스폰서님들께 그 안내해 주실 텐데 거기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부산 원데이 세미나나 아니면 다음 달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듣고 이거 오늘로만 끝내지 마시고 석세스 세미나까지 가셔서 애터미의 비전과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인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사운드 창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창 준비. 사운드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량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성인다. 아자 아자 아자.